저랑 같이 20살부터 재테크를 시작했던 친구를 데리고 각자 재테크를 해온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해보고 각자가 생각하는 수련생들에게 추천하는 돈 모으는 방법 그리고 모으면서 느낀 점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온 방법들에 대해서 방법? 과정이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과정이니까. 우리가 이제 재테크로 돈을 모은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그래? 일단 얘기하기 전에 얼마 모았는지를 그냥 딱 얘기를 하고 들어가자고. 한 4,300 정도 되고 일한 지는 3년 좀 넘었고. 그러면 1년에 한 1,400골로 모은 거네? 내가 근데 매달 이렇게 줄줄이 적금을 넣은 건 아니고 별 때마다 조금 튼튼히 넣었던 것 같아. 총 자산이 지금 어디로 분포돼 있어? 지금 4,300 중에 절반은 주식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적금. 적금? 어, 아 그래? 일반 적금에 그렇지. 2,000. 그리고 일부는 내가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너는 얼마 모았어? 나? 지금 찍히는 자산으로는 4억 정도 찍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면은 너도 이제 한 달에 100만원, 12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연봉 오르는 것만큼 월 저축액을 늘려가지고 이제 주식에 다 박았지 나는. 그래서 나는 현금성 자산은 아예 없고 적금 같은 것도 아예 빵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을 제외한 자산은 전부 다 주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가 모았던 거랑 뭐 수익 났던 거 투자하고 했던 거 다 해서 어제 기준으로 한 7,500, 7,400 정도 돼. 그리고 이제 내가 1억 7천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아파트를 샀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사고 나서 운이 좀 좋았던 게 사고 나서 바로 1억이 올랐어. 1억이? 내가 딱 상승 직전 막차를 타가지고 운이 좋았네. 1억이 올라서 지금 총 자산은 4억 정도. 부채 포함 자산이. 우리 같은 경우는 적금을 거의 안 했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재테크 하는 방법을 사람들한테 공유를 한다기보다는 하기에는 그냥 우리도 월급 받은 거 50%, 60%, 70%씩 그냥 무작정 모은 거잖아. 근데 이제 좀 적금 대신 주식으로 모은 거지. 요즘 주식 수익이 어떻게 되냐? 정확히 그저께 팔았거든. 그저께 팔았는데 두 종목을 팔았어. 뭐? 그러니까 미국 ETF, 난 미국 주식을 하니까 조금 위험한 주식이긴 해. TQQQ라고 다들 아실 거야. 근데 그걸로 한 100% 넘게 벌었어. 그리고 테슬라. 나의 최애 주식이지. 왜 팔았어 근데? 9월에 떨어질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좀 하락이 되면은 다시 매수를 할까 생각 중이야. 이게 나도 주식을 잘 몰라. 근데 사실 너가 주식을 너뿐만 아니라 내 주변 애들이 약간 나 때문에 주식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 그렇지. 근데 애들이 말을 다 안 들어. 사실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남의 말 듣고 투자하지 말라 그러잖아. 너랑 나처럼 이렇게 지인관계든 혹은 어떤 유튜버들을 보고 그 사람들 말을 듣고 투자를 했을 때의 문제점이 이제 이게 그 말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더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 머리를 이렇게 완전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나랑 완전히 다른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선호하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을 너가 좀 하고 있잖아. 내가 그래서 요새 애들한테 어떤 종목 추천을 한다던가 내가 뭘 투자하고 있다 이런 말 자체도 안 하고 주식을 해라 라던가 이런 말 자체도 안 해. 그게 걔네한테 좀 너무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그 탓이 결국 나한테 돌아올 수 있거든. 결국 본인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나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모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추천을 못하는 방식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각자 우리가 20살 동생한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고 사회초년생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모으면 좋을지 그런 거랑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미 뇌가 이쪽으로 빠져버려가지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추천을 못할 것 같아. 아 진짜. 너 근데 너무 갔어. 너 지금 얘는 지금 레버리지 아니면 레버리지 아니면 투자를 안 하잖아 요새는. 아니야. 뭐만 하면 TQQQ 들어갔다가 또 속쓰 들어갔다가 내가 일반 QQQ 사라 그러면은 또 말을 안 들어. 그건 너무 싱거운데 이러면서. 근데 잘 들어봐. 내가 TQQQ를 들어간 시점이 언제냐면 정확히 올해 2023년 1월쯤 됐을 거야. 그때가 완전 폭락하고 저점을 다 다질 때였단 말이야. 전체 차트를 봤지. 완전 낮더라고. 주식이 기본이 뭐야?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팔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적어도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은 손해는 안 보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조금씩 막 몇백만 원씩 계속 들어간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100% 뚫더라고. 근데 요즘 이제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팔고 더 가치가 좋은 주식을 들어가자. 근데 그것도 나는 단타는 절대 추천 안 하지. 장기적으로 보고 더 좋은 주식이 있을 때 수익을 충분히 봤을 때 목표한 수익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고 다른 주식을 투자해도 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맞는지는 몰라. 나는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기 때문에. 돈을 벌면은 자기가 벌었으면 정답은 없지. 나랑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진 투자 방법인데 나도 근데 좀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내 동생이 이제 2년 뒤에 성인이잖아. 내 동생한테 돈을 어떻게 모으라고 추천을 할 것 같냐면 지금 찐으로 내가 실시간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나도 그냥 솔직히 주식을 하라고 했을 것 같은데 요즘 드는 생각은 주식을 추천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식으로 가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내 스스로는 내가 이 길이 맞다고 확신을 하고 이 길로 가는 건데 이게 나조차도 아직 경험을 못 해봤잖아. 그러니까 나도 망할 수 있어. 나도 당연히 망할 수 있고 그런 경험에서 배워나가는 게 결국은 인생이란 말이야. 나도 나중에 나이 40, 50 먹어가지고 얘들아 주식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고 다닐 수도 있다고. 나도 아직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대신 나는 지금 내 길에 확신이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동생한테 강요는 못 할 것 같아.
같아. 그래서 그냥 솔직히 본인이 그 투자에 관심이 직접적으로 생기기 전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적금으로 모으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요즘 내 생각은. 근데 이게 이제 내가 돈을 모으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일단은 한 적정 수준 있잖아. 예를 들어 1년에 나는 솔직히 한 1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게 월급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최저로 받아도 200이잖아 월급이. 월급을 200을 받아도 나는 1년에 1000만원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말하면 생활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본인이 적게 버는 만큼 본인이 궁핍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맞잖아. 그러니까 200으로 내가 다 쓰면서 살면은 200이면 충분히 혼자 사는 데는 좀 여유롭게 살 수는 있지. 근데 돈을 모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졌으면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라도 한 1년에 1000만원씩은 무조건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약간 이 1000만원 돈을 만들어서 이걸로 뭘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 돈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그 정도 한 1000만원 정도 모았으면 사실 그때부터는 좀 투자 공부를 좀 본인이 하고 연습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 오늘 주제 중에도 있는 이제 어린 나이부터 돈을 모으고 재테크를 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잖아. 그 중에 가장 컸던 게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그러니까 리스크가 인생에서 가장 적은, 지금 내가 모아놓은 돈을 다 잃어도 솔직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이 나이 때 나는 그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그냥 본인이 관심 가는 게 있으면은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그 투자를 연습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나중에 미래에 갔을 때도, 그러니까 그걸 안 해보거나 이제 그냥 깔짝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그건 그냥 안 되는 거다 하는 건데, 나는 그 좀 어린 나이부터 투자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지금 그럼 딱 나왔네. 그 사회초년생들한테 내가 추천하는 첫 1년을 1000만원을 무조건 모으고, 내가 월급이 200만원이든 얼마든 간에 1000만원을 무조건 모으고 1000만원 정도 모았을 때 그때부터 본인이 좀 투자 공부를 하고 직접적으로 투자 연습을 좀 시작을 해라, 어린 나이에. 이거는 완전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무 많아, 돈을 획득하는 방법은. 그치. 이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고 그냥 내 동생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냥 그거지. 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실시간 떨어지는 걸 보면 못 참거든. 난 사실 그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는 95% 이상인 것 같아. 그 통계적인 수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예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이 길을 피해 갈게. 어? 위험한 질문이기 때문에. 왜 위험해? 난 내 주변에서 한 명도 못 봤어. 잠깐만 이거 좀 아니. 일단 내 주변은 없어. 내 주변은 없는데, 내가 주식이 좀 은근히 타고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맞아. 어렵다기보다 그 인내심이, 그러니까 얘랑 나랑도 맨날 밤에 보면 알잖아. 지금 같이 살게 된 지가 좀 됐는데, 나는 밤마다 그냥 오늘 어떤 유튜브 보면서 잠들지? 하거나 뭐 이제 내일 운동 루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얘기를 하거나 막 그런 걸 찾아보고 있는데, 혼자 계속 막 주식창 찾아보고 있고. 나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오해하시니까 설명을 하자면, 내가 뭐 팔고 싶거나 그래서 보는 게 아니야. 몇 퍼센트 떨어지거나 그래서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기업을 찾기 위해서. 그럼 근데 주식창을 왜 봐? 매출액을 봐야 되니까. 아니 뭔 소리야. 동기별 너 매출이랑. 맨날 차트랑 네 장고 보잖아. 내 장고는 봐야지. 내 총알을 봐야 되니까. 난 장고를 안 보거든. 그냥 까먹어. 나는 항상 다른 더 중요한 일들을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약간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에게 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돈을 갖다 바쳤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랑 대립구도가 되지. 너는 테슬라라는 그 회사에 되게 확실한 신념 있잖아, 믿음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되게 많은 비중을 뒀잖아, 투자 비중을. 근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해서 한번 물린 적이 있어. 페이팔. 근데 그때 내가 많이 배웠거든. 그때 그냥 급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아직까지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어. 그래서 아무리 믿는 기업이어도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느낀 게, 너가 페이팔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고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어떤 유튜버나 지인 아무도 믿지 말라, 나도 지금 테슬라랑 비트코인을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말도 난 어떤 자산을 투자하든 부동산이든 어떤 주식이든 코인이든 100% 확신을 하거나 100% 신뢰를 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완전히 그걸 놓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돼. 계속 일말의 의심이라는 게 있어야 돼. 애초에 살아가면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 이게 투자를 할 때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든 100% 믿으면 안 되거든. 나 솔직히 가족도, 그러니까 사람을 진짜 100%는 안 믿는다 이거야. 99.9%를 믿더라도 0.1%만큼은 나를 제외한 어떤 사람이든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도 테슬라랑 비트코인을 이건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생각은 안 해. 옛날에는 좀 처음 투자할 시절에는 내가 나이가 20살이 어린 나이니까 좀 그랬었는데, 나도 이제 단순히 유튜브만 보고 투자를 했었고, 지금 이제 내가 경험을 하고 느끼는 점은 이제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누군가라던가 어떤 종목을 100% 믿는 거는 항상 의심을 하고, 항상 제대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그걸 너도 이제 주식을 하거나 뭘 하면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지. 그게 우리 대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대 저축에 대한 얘기를 내가 저번에 했는데, 과연 얼마를 모아야 적당한가? 20대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 기준으로 잡아보고.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씩 벌어서 내가 23살이니까 나는 4천만 원 모아야 된다. 직장인이면.
그래야 얘는 그래도 뭐 과소비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 종종했다. 과소비. 많이 하지. 너도 좀 하잖아. 나도 안 하진 않지. 근데 뭐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돈을 1년에 1000만 원 정도면 나는 괜찮게 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 월에 300-400 버는데 그럼 좀 더 모아야지. 근데 어쨌든 우리 나이대 평균이 200이 평균이니까 그 정도 벌었을 때 1000만 원이면 잘 모은 거라 생각을 하고 그 모은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 있잖아. 그 나머지 돈,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렇게 잡아놨으면 나 솔직히 그 안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어떤 소비 라이프를 쓰는지 그 돈으로 정해진 돈으로 그건 상관없다고 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저축을 하고 나머지 100으로 생활을 하는데 그 100이 막 예를 들어 한 번에 막 어디 유흥에 막 80만 원 써버려. 그리고 20만 원 라면 먹으면 살아. 그건 상관이 없어. 그건 이제 본인 라이프에 맞게 사는 되는 거고 어쨌든 목표 금액을 맞춰서 모으는 게 중요한 한 거니까. 이어서 말하면 이제 대학생 기준. 이건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학생 수입이 없잖아. 근데 알바는 다들 하지. 이제 알바인데 보통 생활비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도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들어보면은 보통 모은 돈은 거의 없다 그래. 나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학자금 대출 받는 경우가 되게 대다수고. 근데 나는 대학생은 빚이 없으면 좋고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빚이 없기가 힘들지. 힘들지. 일반적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그치. 오히려 만약에 역으로 좀 모았다. 몇십만 원이라도. 그걸 대단하게 되죠. 대학생한테 뭐 돈을 얼마 이상은 모아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너무. 그치. 근데 그거는 우리도 이제 그거를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사실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는 아니야. 맞아. 그거는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치. 애초에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대학생들한테 뭐 너네 얼마 모아야 되고 얼마 벌어야 되고 이런 잣대를 들이면 또 안 되지. 난 대학생한테는 어떤 잣대를 들이면 되냐. 학점이지. 그치. 학점 몇 점이야. 그치. 그런 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걸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어디야? 학교 어디야? 인서울이야? 이거 좀 그래. 어쨌든 어디 학교? 개교육심 부려. 어쨌든 그치. 대학생들은 필요 없고 초년생들은 너 나랑 같은 의견으로 1년에 1000만 원씩 평균적인 연봉이라 치면. 근데 이게 또 내가 얼마 전에 SNS에서 봤는데 20대 초반에 돈을 모아야 되냐, 그 돈으로 여행 다니면 안 되냐, 삶의 경험을 더 쌓으면 안 되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게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 말을 하는 유튜버들이 최근에 좀 몇 명 있었어. 좀 겹치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거를 막 되게 자기를 위한 투자고 폭이 넓어지는 경험이고 자기개발이고 여행은 뭐 이런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여행만큼 고평가된 취미가 없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행이 사실 그렇게 막 자기개발하고 뭐 새로운 걸 배우고 이렇게 한다? 그러기에는 그냥 솔직히 그냥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먹으러 가는 거야. 가면 맞잖아 솔직히. 나도 최근에 여행 친구들이랑 몇 번 갔다 왔는데 가면은 그냥 렌트카 빌려가지고 드라이브나 하고 그 숙소 들어가서 술 먹고 그냥 아니 맞잖아.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공감은 하거든. 그 여행족들 중에서도 이제 너처럼 렌트카 빌리고 뭐 술 먹고 하는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많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연의 경치를 본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우울함을 좀 달랜다든지 심리적인 안정을 찾고자 하는 힐링 여행이라고 그러지. 근데 이거 좀 약간 이건 내가 내 속마음을 얘기하면은 제가 용찬우가 될 것 같아. 근데 이건 뭐 각자 취향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무리하지 않는다면 나는 뭐 그건 상관없다고 생각해. 이 논란을 뭐 여행을 20대 초반에 많이 가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된다, 이게 두 개로 나눌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20대 초반에 어쨌든 돈을 모아놓으면 모아놓을수록 미래는 더 편하다. 솔직히 그냥 이게 돈을 팩트인 것 같아. 여행을 가도 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최소한 이만큼 모아두고 여행을 가면 된다는 거야. 이게 맞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뭐 그냥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택시 타고 명품 사도 되고 뭐 카푸어 돼도 되는데 이제 결국 20대 초반일수록 내가 돈을 더 빨리 모아야 돼. 맞아. 그랬을 때 좋은 점이 너무 많지.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대 초반들이 그 여행을 가고 막 카푸어가 되고 하는 그 가장 큰 합리화를 하는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20대 초반인데 어때? 그러니까 아직 어차피 어리니까 남들 모으는 뭐 이제 30대 돼가지고 20대 후반 남들 모을 때부터 나도 같이 모으면 되지. 그렇게 돼야 어차피 남들이랑 똑같은 평균이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평균보다 지금 더 억지로 내가 참아가면서 평균 이상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옛날에 모았었냐면은 나도 그런 생각이 당연히 사람이니까 나도 당연히 지금 좋은 차 타고 싶고 하잖아. 차 맘먹으면 뽑을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걸 참았던 방법이 나는 기왕 내가 빨리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을 한 거 나도 솔직히 남들 취업해서 나오는 나이 그때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해도 평균은 가겠지. 남들이랑 똑같은 평균은 가겠지. 근데 나는 거의 7, 8년을 일찍 시작했잖아. 나는 그만큼 격차를 오히려 더 벌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더 극대화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게 너는 되게 야망이 있잖아. 그냥 더 빨리 막 극대화시키고 싶잖아. 그치. 또 야망이 그치. 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있지. 요즘 이제 주위들 보면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 평범하기가 뭔데? 남들 사는 만큼만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 근데 집 안 살 거야?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한번. 근데 그 평범하게 살려면은 악착같이 모아야 돼. 사실 지금 그렇게 욜로 라이프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는 나 솔직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애초에 그 평범한 삶이라는 것도 평범하게 사는 애초에 요즘 20대들이 그 하는 게 나 어차피 돈 지금 모아도 집 못 사 나중에. 맞아. 나중에 뭐 어차피 결혼 안 해, 애 안 낳아, 그냥 이런 다 포기하고 그냥. 근데 사실 뭐 그것도 나는 그 생각도 뭐 존중은 해. 뭐 각자 라이프니까. 저번에도 말했듯이 그 생각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미래에 본인이 지는 거니까. 사실
사실 그건 상관은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는. 본인이 우리처럼 아까 너 말했던 야망이랄 것도 없이 그냥 진짜 평범하게라도 살고 싶으면 집 사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키우고 이런 삶을 원한다면은 나는 돈을 최대한 빨리 모으고 빨리 돈을 흘리는 그 기술 그거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래 그게 목표라면. 그러면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네가 나보다 돈 더 많이 모았잖아. 그러면은 20대 초반에 돈 많이 모아서 정확히 좋은 점이 뭐가 있어? 그걸 알려줄 사람들이 좀 동기부여가 모티베이션이 될 수도 있잖아. 일단 우리가 물론 너도 많이 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 비해서는 너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번 편이잖아. 일단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점이 너무 많나? 아니 이거 당연히 좋지. 돈이 많이 모으면 뭐 다들 너도 이제 다 생각하겠지만 일단 심적인 여유가 좀 크지. 걸음걸이가 조금 뭐 당당해지는 아니 그건 아닌데. 팔자걸음이 된다는 아니 그런 거 이제 없어? 껄렁껄렁 그런 건 없는데. 왜냐면 나는 이제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이게 무형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도 사실 친구들 만나러 갔을 때 나는 명품 이런 것도 없잖아. 겉을 치장하고 다니지 않잖아 내가. 그냥 나 지금 남들 만나면은 내가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 많은 건 아닌데 내가 뭐 평균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사실 아무도 몰라. 그냥 나 스스로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 자존감이 좀 올라가는 건가? 그냥 스스로의 자존감. 내가 뭐 어떤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특히 또 심해.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 나는 어차피 나대로 재테크를 하고 있고 난 사실 이제 회사가 우리 회사보다 테슬라가 더 잘 됐으면 그런 바람이 있지. 이거 너 같은 애를 뽑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직장이 어쩔 수 없어 이게. 그치, 나도 뽑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나도 이제 당연히 이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는 회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더 이제 이미지에 좋겠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어딨어 직장인 중에. 그래서 또 좋은 점이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그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여놓는 거 어릴 때부터. 나는 제일 많이 느낀 게 소비 습관 같은 거, 저축하는 습관. 저축도 습관이 안 되면 아예 못 모으거든. 1년에 1000만 원을 모아보라고 하는 게 그걸 안 모아보면은 그걸 못 모아. 이미 소비가 내가 한 달에 막 생활비가 막 150만 원 이렇게 이미 습관이 돼 있어. 그런 애들한테 당장 너 그거 다 줄이고 한 달에 뭐 월급 50-60%씩 저축해 이렇게 하면은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비 습관 줄이는 게 진짜 힘들어. 여기서 하나 질문. 너는 그러면 지금 그 처음에 초기에 1년에 1000만 원 모을 때 이렇게 적금으로 매달 이렇게 모았던 거야? 내가 적금을 했을 때가 있었나? 있었지. 초반 2달. 두 달에 적금하다가 입사 2달. 그때 18살이었어. 그러고 내가 갑자기 그 주식에 눈을 떴지. 근데 솔직히 안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 첫 영상에 그 짧게만나마 스토리가 나와. 내가 19살 때 주식에 그 눈을 뜨게 된, 눈을 떴다기보다는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그 얘기가 나와. 내 첫 영상에. 19살 때부터 바로 주식을 봐갔지. 넌 그때 알잖아. 근데 너 나랑 그때 친구였잖아. 나는 다 아는데 사람들도 알아야 돼. 그치. 나는 그때 바로 난 시작도 거의 미국 주식으로 하지도 않았다. 삼성전자 들어갔지. 국룰이잖아 그거. 국룰이지. 주식 시작할 때 무조건 삼성전자. 삼전 시작하면서 근데 거의 동시에 나 미국 주식을 알아보고 관심 갖고 했던 것 같아. 주변에서 제일 먼저 투자했잖아 내 미국 주식. 내가 너 때문에 시작했잖아 미국 주식. 나도 국내 하다가 그래서 사실 지금 내 주변 친구들이나 뭐 엄마 아빠도 그렇고 거의 다 미국 주식을 하고 있지. 오늘 이제 주식 이쪽으로 너무 파면 또 너무 주식 쪽으로 얘기가 빠지니까 어쨌든 그 저축하는 습관이랑 그 소비를 줄이는 습관, 그 습관을 들여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지금 이 채널 주인공이 왜 초점이 자꾸 나 얼굴 흐려져 자꾸. 가만히 못 있겠어 더워가지고. 그래? 미안하다. 촬영 환경이 좀 안 좋아. 나는 이제 에어컨도 과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에어컨 아니 사실 나 에어컨은 좀 많이 틀지. 여기가 올 때마다 항상 틀어져 있더라고. 그렇게 말하면 하루 종일 틀어놓고 댕기는 줄 알잖아. 너희 집 에어컨이 2대잖아. 근데 한 대는 이제 공짜로 받았지. 한 대는 그 당근마켓 무료로 받았지. 너 때문에 나는 신기한 게 너 2개를 동시에 안 틀더라고. 그거 나름대로 이제 소비를. 왜냐면 너 알 거야. 나 불 켜는 거 알지? 나는 깜짝 놀랐어. 지금 너 나 불 무조건 살아 없는 방 불 내가 꺼야지 내가 마음이 안정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그게 내 집이 아니거든. 근데 나 너네 집 가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내 돈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좀 그냥 그 강박이 좀 있어. 안 쓰는데 뭐 켜져 있는 것 좀 다 끄고 싶고 그런 게 있어. 좋은 습관이지 그런 거. 좋지 이런 거. 에너지 낭비하면 안 되니까. 에너지랑 상관없는데. 에너지가 상관없어. 또 여기 빠지면 이제 또 우리 맞지. 자, 그래서 너는 또 일찍 모으고 나서 느낀 점, 좋은 점, 안 좋았던 점도 얘기해도 되고. 근데 이 영상들을 금수저들이 보면 안 돼. 왜? 무서워 보일 거 아니야. 뭐야. 서로 풀어놓자. 금수저들 이미 끄지 않았을까? 나는 근데 너랑 거의 똑같은 거 같아. 마음의 안정, 당당함, 껄렁껄렁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자주 이제 토스 계좌를 보게 된다는 거. 기분이 좋아지고. 이건 나랑 좀 달라. 아침마다 나는 출근하면서 이제 한 번씩 보거든. 너는 정신머리가 좀 잘못됐네. 아니요. 통장 잠그고 오면서 껄렁껄렁. 그리고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게 내가 이 정도 모아놨으니까 앞으로 금방 더 많이 불릴 수 있겠다. 왜냐면 시대가 크면 클수록 더 불리기 쉽잖아. 어쨌든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모든 노하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내 재산이 느는 거는 처음 1000만 원 모았을 때보다 더 빠를 거다. 그건 확실해. 나는 이미 경험을 해봤고 나 처음 1000만 원 모으기 좀 오래 걸렸거든. 1000만 원, 2000만 원이 일주일 만인가 찍었어. 물론 이제 수익이 컸지. 수익이 컸는데 운이 좋았네. 그건 솔직히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지. 근데 이제 운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나 이 성공한 사람들이 투자든 사업이든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짧게 운이 좋았다라는 말은 그 운이 좋았다라기보다
그 운이 나올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운을 마주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있잖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내가 만약에 아까 말했듯이 내가 운이 좋아서 1000만 원, 2천만 원 간 거 맞아. 운이 좋게 내가 아파트 산 다음에 막 바로 1억이 오른 거 맞아. 근데 내가 애초에 과소비하고 쓰면서 1년에 1000만 원을 모을 생각도 안 했고 이렇게 뭐 집을 살 생각도 안 했고 관심도 없고 이런 애였으면은 애초에 이런 운을 맞지도 못했겠지. 애초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실행을 안 했으면은 만나지 못했을 거지. 그래서 더더욱이나 빠르게 그 저축하는 습관들이고 돈을 모아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방금 내가 한 얘기 또 그거에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결론은 뭐 팟캐스트의 결론이 있어. 다음번에는 좀 좋은 얘기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요새 유튜브로 좀 그런 얘기들 하고 있긴 해. 그냥 뭐 일상적으로 뭐 결혼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그치, 행복이나 그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보자고. 다음에 그 얘기를 해보자고. 행복. 다음에 행복이다. 응?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 아직 그 채널 컨셉이 너무 확 바뀌면 안 돼. 너무 다음에 그런 행복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 아직까지는 나 파이퍼 그 채널 컨셉이 좀 이렇게 선비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끝내도록 하자고.